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5일 국가대표 A매치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아르메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페이스는 상당히 좋았다. 특히 홈에서 펼쳐진 3월 평가전에서도 홈에서 포르투갈을 2대0으로 격파하는 이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홈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력이 좀 변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세슈코 중심의 선수들이 적어도 예선에서는 10경기에서 20골 정도는 기록을 해준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현재 성적은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뒷심 부족과 득점력에서의 부재가 아르메니아를 탈락으로 몰고 갔다. 미키타리안이 은퇴한 다음에는 공격진에 축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특히 이번 명단에 기용된 공격진 선수들의 A매치 경험이 도합 12경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파악해야 한다.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예선에서 보여준 능력치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홈에서는 포르투갈도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준 적도 있었다. 아르메니아의 공격적인 역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번 경기 슬로베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스위스 대 에스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예선에서도 안도라에게 1대2로 신승하거나 코소보와는 2번 연속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수 아래 팀들에게도 확실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실점을 모두 후반에만 허용하는 뒷심 부족이 상당히 스위스의 약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에스토니아의 플레이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단 본선 진출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클라반의 뒤를 이어서 수비진의 핵심이 되어줄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는 미션도 생겨버린 상황이다. 그나마 폴란드나 스웨덴 등 나름대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아니에르 중심의 공격진이 무력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니긴 했다. 스위스의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다. 냉정하게 스위스가 골을 확실히 기록해서 약체들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를 상대로도 과연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 특히 스위스의 실점 커버 능력과 뒷심은 상당한 약점이다. 이번 경기 스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루마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자멸하면서 루마니아가 무패를 기록하고 본선에 1위로 진출했다. 다만 안도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는 한 번씩 비기고 2골 차이의 승리도 2번뿐이다. 결국 루마니아의 공격력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는 의미다. 주포인 이아니스 하지도 올 시즌 알라베스에서도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도 10경기에서 5골만 내준 수비진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만하다. 불가리아도 세르비아, 헝가리와 비기는 저력 정도는 보여주었다. 다만 단단함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골을 먼저 넣고도 이를 후반 막판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데스포드프를 제외하면 경험이나 나이 면에서 확실한 보조 득점원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루마니아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진을 신뢰할 수는 있다. 다만 이아니스 하지의 부진과 전반적으로 예선에서도 확실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루마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이 좋은 유형이다. 특히 라이프치히와 잘츠부르크 출신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다. 이를 이용해서 독일을 잡거나 튀르키예 상대로 6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신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난조가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세르비아 상대로는 무실점 기록을 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격진의 무게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여기도 러시아에게 0대4로 지는 등 수비진의 난조가 상당한 문제다. 특히 밀렌코비치가 주축인 피오렌티나는 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리아와도 2대2로 비겼고 월드컵에서도 이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전력이다. 오스트리아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두 팀이 공격에서의 플레이를 신뢰할 여지는 있는 편이다. 다만 전반적인 플레이에서 세르비아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준 퍼포먼스도 수비면에서는 좋다고 보긴 어려웠다. 그나마 오스트리아도 공격적인 플레이가 세르비아 상대로는 수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경기 오스트리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르투갈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호날두가 의외로 슬로베니아전에서 패배를 하게 만든 원흉이 되는 등 공격진의 폼에 따라서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래도 베르나르도 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으로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다. 핀란드는 유로 예선에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아쉽다. 특히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같은 경쟁팀들에게 꺾이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체급 차이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점을 드러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웨일스에게 1대4로 진 점은 충격이 꽤 크기도 했다. 포르투갈이 우세하다고 봐야 한다. 일단 포르투갈이 미드필더진의 역량을 이용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준 점은 사실이다. 물론 호날두의 활약이나 전반적인 공격진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핀란드가 상위 전력을 잘 상대하지 못하는 점은 확실하다. 이번 경기 포르투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력이 아주 올라왔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수비력도 몰타와 우크라이나전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실점이 나오는 모습이다. 공격진의 세대교체도 더뎌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상 키에사 말고는 그다지 존재감이 돋보이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스팔레티 감독이 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데 정작 방점을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국대 레벨에서는 모자라 보이는 것이 흠이다. 튀르키예는 감독을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감이 더해졌다. 물론 평가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흐트러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이겼지만 3대2로 난전이었고 오스트리아 전에서는 1대6으로 크게 깨지기도 했다. 본선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전에서는 제법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이탈리아도 수비적으로는 아주 예선에서 인상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공격진에서도 아직 전력이 100%라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튀르키예도 평가전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성을 보이고 있고 불안정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감독이 바뀐 이후로 안정감이 많이 더해졌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